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0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103일차고요. 오늘은 의식지도 해설, 뭐야, 괜히 떨어졌어요. 24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에너지의 충만함에서 생긴다. 우리 내면의 부정성이 처리되면 우리에게 사랑의 충만함이 생기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그것을 공유하기 시작할 수 있다. 우리의 에너지가 부정적인 감정에 쌓여 있을 때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우리가 자신에게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충만하고 가득 찰 때만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 시작할 수 있다. 빠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은 사랑임 상태인 누군가의 오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들과 가까이 앉고 그들과 잠들고 그들을 껴안고 그들과 함께 하라. 사랑임 상태인 존재의 오라 속에 머무르면 저절로 들어 올려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르게 바라볼 것이다. 결국에 우리는 이로운 은총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요, 이타심보다는 개인적인 나의 그 상처,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나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게 있을 때는 타인과 나누기보다는 그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로운 게 아닌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을 이렇게 이제 오래 했지만 이제 23년 동안 했지만 몰랐죠, 처음에. 공부하지 않으면 이 미세한 것들이 이 에너지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이렇게 봤더라면 그리고 또 잘난 척 뒤지게 많이 했죠. 잘난 척을 엄청 한 거지. 아, 이거 조금 하면 이거 맞다. 내가 이만큼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 말이 맞는 거야. 이게 내 말이 맞는 거야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성하다가 또 습관이 돼버리고 각성하다가 습관이 돼버리고 그런 게 요거는 얘가 이렇게 조금 더 그냥 가만히 들어주고만 있었어야 되는데 또 아는 척을 하고 또 아는 척을 했구나라는 거를 또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들 생각이구나라고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500으로 막 그냥 이제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하는 거에 있어야 되는데 175로 떨어지는 거야, 자부심은. 내가 안다고 착각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다른 이들과 내가 사랑일 때 공유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 그래서 외부에 어떤 보여지는 2, 3%의 그 물질보다도 더 강력한 거는 내가 사랑, 사랑의 에너지상에서 충만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부정적일 때는 뭐요? 나 자신한테 그냥 전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를 위주로 해서 저거는 이렇고 저건 이렇고 모든 것들이 내 위주로 해서 모든 걸 판단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씩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조금씩은 좀 각성이 좀 되는 거가 그래 신기한 거예요. 좀 각성이 조금 됐다가 습관이 됐다가 하니까 계속 조금씩 에너지가 그래도 이렇게 부정적인 거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13년이라는 거는 한 생을 살 때 진짜 얼마 되지 않는 거잖아요. 한 생을 살 때 얼마 되지 않지만 크게 이 46억 년 전에 태어났을 때에서의 계속 어떻게 해요? 네.
한 생 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의 볼 때는 진짜 점에 지나지 않는, 점도 안 보일 거예요. 우주에서 봤을 때 그냥 점도 되지 않을 상황이라서 그냥 그냥 내가 태어나는 것 또한 의식성장이고, 내가 삶을 사는 것 또한 의식성장이고, 내가 잘 가기 위해서 또 의식성장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편안할 것 같아요. 짧게 보면 너무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짧게 보면. 그래서 이 이제 공유가 되는 거고, 부정적일 때는 나 자신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부정적일 때 내가 지금 부정적일까 아닐까라는 거를 각성해야지 되잖아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점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다 보면 뭐 저렇게 맨날 듣냐, 듣고 나면은 좀 듣고 나서 좀 듣고 나서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보통 한두 번 듣고 나면은 이제 강의를, 이제 이론 강의는 지루하죠. 한두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그러면 지루해져 버리는데, 이거는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 95에서 98%의 그 에너지, 의식, 나의 본체인 거예요. 본체가 삶을 살고 이 본체로 사업을 하고 이 본체로 성공을 하고, 이 본체가 행복하게 성공하는 거, 행복하게 즐기면 그냥 돈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본 자체를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일 때는 전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사람과 공유해야 되는데, 빠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빠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은 사랑임 상태인 누군가의 오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오라가 있어. 오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근데 그 오라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우리는 뭐예요? 밖에 있는 다른 기댈 사람, 화려한 거, 뭔가 나와 다른 거를 끊임없이 계속 추구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오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 사랑임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누가 편한 거예요? 엄마가 편하잖아요. 뭐 엄마 때문에 그냥 저항하면 그것도 싫겠지만 그나마 엄마가 편한 거예요. 세상 살 때 엄마가 제일 그래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엄마도 마음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의 오라 안으로 막 그렇게 오래 지속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의식이 마음에서 벗어나신, 엄마도 마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비교하고 옆집 애랑 아빠 형 보고 막 이제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벗어났을 때, 예, 그 진짜 사랑의 높은 에너지 장으로 가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가까이 하고 같이 잠들고 껴안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호킨스 박사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사랑으로 계신 이런 분들의 이로운 은총, 이로운 거죠. 모든 만인들에게 이로운 것이에요. 이로운 은총을 타인들에게 이게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49페이지에 감사, 은총, 평온, 감사 540이죠. 은총, 평온 600이 되는 거예요. 이제 12단계 모임에서 발화자들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할 만하다. 처음 온 사람에게는 정말로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 감사하다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중독에 빠져 알코올 중독자가 된 데에 감사할 수 있지? 그 질환과 고통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제정신이 들게 했기 때문이다.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뭐예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제정신이 들게 한 게 알코올 중독 뭐 그런 게 있더라면 여러분들도 내가 제정신이 들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죠. 그게 있어요. 각기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질병이 있을 때, 수치심을 느낄 때, 그쵸? 질병, 아플 때, 수치심을 느낄 때, 또 하나 뭐라 그랬죠? 하나 더 있었는데, 수치심, 질병. 여기 적어놨는데, 가난했을 때, 극도로 가난할 때, 돈이 없어서 바닥을 칠 때, 이제 막 그럴 때, 이제 뭔가 이제 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질환과 고통은 그 사람들을 깨어있게 하고, 질환과 고통 속에서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과정의 감사를 표하게 된다. 그 과정에 감사함을 표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붕괴하고 저항하지만 내가 왜 이래야 돼? 라고 해서 내가 왜 엄청난 붕괴하고 저항을 하겠지만 그러한 후에는 받아들이고 동의를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현상에 내가 이렇게 있는 현상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동의를 하면 감사함으로 바뀌죠. 근데 받아들이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속 시간이 지연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는데 받아들임을 하려 하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의 감정, 에고가 지배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 에고가 지배적인 거죠. 자존심 상한다. 에고가 지배적인 거야. 잘난 척한다. 에고가 가짜가 자꾸 나인 것처럼 가로막고 있는 게 있잖아. 가짜다. 에고, 마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진심의 내 본체의 에너지, 의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받아들이고 동의하면 감사함으로 뭔가 풀려나기 시작을 하는데 에고가 나인 것처럼 내가 나를 지키는 것처럼 마음이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에고가 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내가 마음이 나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이고 동의한다면 그들은 사랑하기 시작하고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하며 그죠? 사랑을 시작하는 거. 기쁨도 동의하고 결국 그들이 거의 모든 모임에서 기도했던 평온함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도달한다. 평온함의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참 이게 받아들이고 동의하는데 이 에고가 이렇게 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유 그래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하면 되잖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엄마한테 화가 나 있어가지고 그 말 듣는 것조차 자존심 상하고 싫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단 말이야? 뭐 했단 말이야? 계속 저항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속 안에. 그게 있더라고요. 미세하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여러분들 질문하고 발표해야지 맥락이 바뀌지 질문하고 발표하지 않으면 맥락이 혼자서 생각하는 거는 혼자의 에너지 안에서 혼자 그냥 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차원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질문하고 발표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야 평온해지는 거. 내가 평온해져야 내 마음에 에고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도 내가 나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미세하게 이렇게 아직 습관이 돼서 이렇게 있지만 또 자꾸 각성하고 화가 올라올라 그러다가 하고 아유 맞다 내가 어 열을 얘기를 했더라면 줄여서 점점 말이 없어지고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아유 그래도 또 얘기한 게 또 있었네 각성하고 다음에는 또 스탑하고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총, 기도했던 평온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신이시여, 우리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그리고 이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그 사람들의 감사에는 이것이 자신들의 운명, 그것을 하는 방식과 선택됐던 방식이었다는 내적 알미 있다. 내적인 내적인 알무로 가는 거와 내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해해서 지식적으로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죠. 내적인 알은 에너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맥락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이 커다란 이해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알을 가져온다. 커다란 이해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알을 가져온다. 우리 중 일부는 이 방식으로 그냥 그것을 경험해야만 했다. 에고는 바닥을 치고 나서야 내맡기고, 에고는 바닥을 쳤을 때 바닥을 치고 나서야 내맡기고 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죠? 바닥을 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 바닥 치기 전에 우리는 공부하고 있고, 이 공부하고 있는 이 팀들은 그나마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죠. 고통을 막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모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자꾸 내면을 보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공부를 했으니 계속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면 안 되잖아요.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하고. 왜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적당하게 하고 안 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는 또 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업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꾸준히 오라 안에 들어오는 거. 그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오라 선생님 마음에서 벗어나신 선생님 그 에너지 장에 들어가는 거와 두 번 하고 세 번 들어가는 거 하고 또 다르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바닥 치기 전에 또 뭔가 적당하게 했을 때 적당한 상태에서 또 막 이제 해요. 그럼 또 언젠가는 또 바닥 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닥을 진짜 막 보면서 느끼면서 막 이게 올라가니까 그래도 공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이제 상상이 막 되고 이 사람 만나야지 이 사람 만나야지 상상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좋아지니까 그 바닥을 치고 내맡긴 이들은 바닥을 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내맡겨야 되는데 내맡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바닥을 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완전 내맡길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내맡겨 버려야 되는데 그게 적당할 때는 또 적당하게 이 에고가 또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념대로 또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의식 자체의 본성에 관한 커다란 이해와 더불어 의식 자체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식 자체의 본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보이지 않아요.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내 스스로의 나의 의도가 저변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성에 관한 커다란 이해와 더불어 커다란 감사함이 일어난다. 우리는 수치심부터 20이죠? 평화, 600, 평화까지 의식지도 전체를 여행해 왔다. 의식지도 전체를 여행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저 본체에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어떻게 여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600까지 계속 20에서 600까지를 계속 여행을 하고 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떤 여행을 할 것인지 두려움에서 불안하고 초조한데 그것도 보기 싫어서 회피하면서 그렇게 그냥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의식 성장해야 되잖아요.
내가 용기를 내서 내 안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고 있는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수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는 건지, 사랑으로 있을 것인지,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념이 지워져야 선택도 가능하더라고. 억지로 근데 각성해야 돼요. 각성해서 선택하고. 그래, 내가 긍정을 선택하겠다. 용기를 내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다. 누구 탓이 아니라, 왜 얘기 안 해줬어? 어째서 졌었어?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칫 본성에 관한 커다란 이해와 더불어 커다란 감사함이 들어와야 되는데, 감사함이, 감사함이 들어올 것이냐? 두려움이 들어올 것이냐? 내 선택?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여행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자신의 인생 경험으로부터, 살아온 지금의 경험으로부터 확증할 수 있다.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신에게 내맡긴 이들은 신의 은총을 받는다. 신께 내맡긴 상태에서는 신의 은총을 받는데, 내맡기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자꾸 누군가를 붙들고 있어요. 그렇죠.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기대고 싶어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신께 내맡기면서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부 의식 진보하기. 의식 진보하는 거예요. 253페이지입니다. 3부에서 호킨스 박사님은 의식 지도를 통해 의식이 어떻게 진보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박사님은 이 도표 속 전체 영역을 여행해 본 비범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따라서 따라야 할 원리와 다루어야 할 수행. 그러니까 따라야 할 원리가 있어요. 기본적인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게 우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뭐요? 다루어야 할 수행을 해야 된다. 원리만 배우고 있을 때는 원리만 배우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다루어서 따라서 수행을 하는 거, 수행자, 구도자. 따라서 하는 원리를 다루는 때는 구도자고, 수행을 하는 것은 수행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수행을 해야 돼. 원리를 배웠으면 수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피해야 할 함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수행을 해야지 피해야 될 함정을 알잖아요. 뭐, 승용차는 이렇게 하고 누가 툭 들어왔을 때 팍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뭐, 이렇게 막 이제 원리를 막 다 배워요. 이렇게 했을 때 악셀, 악셀레터를 밟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브레이크를 밟고 막 해요. 그런데 막 공부만 다 했어요. 원리만 배웠어요. 차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원리를 배웠어요. 근데 현장에 뛰질 않아요. 그냥 차를 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뭐예요? 틀리죠. 안 해본 사람이 차를 운전을 할 때 어때요? 떨려요. 벌벌벌벌벌 떨려요. 그 기억이 나네요. 어, 면허증 따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아파트에 나가기 직전에 이렇게 방지턱이 살짝 있는데 거기서 한 2번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옛날에 30대 초반에 처음 할 때. 떨려서 그걸 끌고 나가려니까 그때는 그거였거든요. 지금 오토가 아니라 그 기어 넣는 거였거든요. 기어를 잘 밟으면서 이렇게 기어를 변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박자가 떨리니까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막 시동이 꺼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 당황스러워서 다시 하고 다시 했었던 거. 그러니까 현장에 나왔을 때 그 수행하는 거. 모르는 세상에서 또 하려고 하니까 그런 떨리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나가야 피해야 할 함정을 아는 거. 방지턱이 있을 때 미리 보고 브레이크를 살짝 받아서 밟아가지고 차가 덜컹하면서 차의 어떤 기계가 쿵 하면서 또 떨어지는 어떤 그런 거, 브레이크 잡아주는 것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 같이 탄 사람들이 쿵 하고 허리가 또
압박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이런 경험, 피할 함정들이 또 진짜 실제 타봤을 때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그래서 많은 여행자가 도중에 길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본 숙련된 선원의 안내 없이 신참 선원이 어떻게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본인이 신참 선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선원들이 있어요. 그 선원들이 맞다고 보는 거가 저는 그 구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잖아. 이 글은 보면 너무 잘 맞아요. 글은 너무 이해를 잘해요. 그렇잖아요.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본 숙련된 선원의 안내 없이 신참 선원이 어떻게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요? 글을 읽어보면 너무 맞죠? 그러나 실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또 신참 선언이 내가 나 정도면 될 거야 하고 에고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마음이. 내가 잘 건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적당히 건너고 있으면 어머 저 배는 너무 멋있어. 아우 얘네들 건 찌그러져 있어. 저 큰 배가 더 멋있을 것 같은 거야. 암만 큰 배가 바다를 항해를 할 때 가보지 않은 곳에 엉뚱한 곳에 완전 해일이 있는 곳으로 갈지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건너본 분들의 에너지, 그러니까 바뀌어서 올라가신 분을 따라서 그 오라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호킨스 박사님은 우리에게 의식 지도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3부에서는 여정의 구간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정에서 특정한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세부 사항을 서술했습니다. 너무 재밌겠죠? 호킨스 박사님은 에고가 놀라울 정도로 에고, 마음은, 감정은 놀라울 정도로 익숙한 것에 매달리고 익숙한 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 뭐야? 나의 신념이 신념으로 인한 말과 생각과 말과 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저변에. 거기에 따른 생각, 말, 행동을 하다 보니 그게 습이 돼 있어요. 저도 습관이 되어 있는 거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려요. 익숙한 것과 매달려서 조금만 흐트러져 버리면 그래도 공부를 알았잖아요. 큰 바다를 항해해 본 선원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듣다가도 또 흐트러지고 듣다가도 흐트러지고 자기 합리화를 이제 자꾸 제가 스스로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내 스스로의 자기 합리화를. 그래서 아주 좋은 변화라도 거기에 저항한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변화인데도 에고가 놀라울 정도로 익숙한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새로운 참나로서의 내가 바뀌려고 하는 것에 저항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에고의 왜소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단계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에고가 왜소한 거, 그죠? 왜소한 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 에고와 그 한계에 대해 연민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에고와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에 어떻게 해요? 연민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나도 에고와 한계에 있다 보니까 에고로서 보는 거죠. 이 두려운데 저렇게 해갖고 될 일이야 하면서 있잖아요. 화가 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을 하고 에너지를 자꾸 보다 보면 빨리 각성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연민을 갖게 되는 거. 아, 연민을. 자꾸 조금씩 연민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아, 이렇구나. 라는 거로. 더 공부하고, 더 각성하고, 더 알아차리고, 내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주 시작하는 날이죠.
행복한 하루 보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10월 7일, 8일, 9일 2박 3일 깨달음 시크릿이라는 곳이 있어요. 책에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써놓은 책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경험을 다 하셨죠? 시크릿에.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그닥 그냥 해야 할 도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계신 거지. 근데 그 노하우를 완전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얼만큼 내가 참여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느냐, 에고에서 벗어나서 복을 주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라도 같이 함께 하실 분들도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참석을 하시고요. 그래서 선착순 그 오라 안에 가깝게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나 뭐 그 같은 공간이라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서 듣는 거 중간 뒤에 앉는 거에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선착순 자리 배정이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에 12일 날 네, 선착순 입금이 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같이 함께 하실 분들 찾아서 진짜 삶의 완전히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안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